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글로벌 탑 5 거래소로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이비트에서 코인 거래 시 최대 수수료 할인을 적용받아 가입하는 방법과 한국 업비트에서 코인을 전송하여 입출금하는 방법 및 거래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비트에서는 3월 31일까지 트레이딩 수수료 최대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추천 코드로 가입하시면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평생 거래 수수료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거래소에 없는 바이비트의 가장 독특한 장점은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주문을 넣었을 때 이 주문이 체결되든 스탑로스든 이렇게 편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PC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래쪽 화살표 모양 버튼이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란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식 파트너로서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히 가입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초대 코드는 이렇게 자동으로 158766으로 들어가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링크를 통하면 따로 초대 코드를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바일로 해서 초대 코드가 없으면 15876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메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비슷한데 폰으로 할 경우 인정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 입력해서 내가 승인하면 되는 구조고요. 지금은 이메일로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그리고 정책을 체크한 다음에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여기 제한국가가 아니냐 묻는데 한국은 없죠. 노스코리아는 북한이니까요. 그래서 노 제한국가 아닙니다 해주면 이렇게 검증 코드를 퍼즐을 완성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트래블 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 주소를 넣을 때 반드시 업비트 그리고 내가 국내니까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빗썸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트래블 룰을 적용해서 원만하게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메일에 인정번호가 날라오게 되면서 이 인정번호를 다시 돌아가서 입력해 주면 가입이 완료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 하단 쪽을 내려보시면 설명란에 역시 바이비트 공식 파트너 제휴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 가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역시 모바일도 이제 폰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10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역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폰으로 인정이 와서 폰 번호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겠죠. 역시 프로모션 코드는 링크를 통하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모바일로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15876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가입하실 분들은 적당한 메일을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를 적당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누르면 제한국가가 아니냐 묻는데 이제 한국은 없죠. 그래서 아닙니다. 노를 눌러주시고요. 이 블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일 경우는 메일로 인정 번호가 오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 폰일 경우는 폰으로 바로 문자로 이렇게 오겠죠.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일로 가입하실 거면 트래블 룰을 무난하게 지금 바이비트는 통과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빗썸이나 업비트의 메일 주소와 똑같은 메일 주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래블 룰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모바일까지 간단하게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바이비트에서 이제 입금 방법과 출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이제 원화 입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내려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업비트 같은 국내 대표 거래소에서 현금을 넣어서 이제 가장 보내기 편한 수수료가 적게 들고 빠른 리펄이나 트론이나 그리고 이오스 같은 코인으로 세 가지 코인을 보통 많이 써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셋 다 비슷하니까 같은 거니까요. 네. 자, 일단 코인을 사기에 앞서서 업비트 그래소는 이제 가입을 해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출금을 할 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 최초의 입금이라면 72시간 동안은 입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내는 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72시간 기다려야 가능하고, 내가 이미 계정이 있다, 그리고 처음 거래가 아니다, 그럴 경우는 24시간 동안 처음 입금을 하면 코인을 사서 해외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일단 K뱅크 계좌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고, 요즘에 그 개인 인정이죠. 그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K뱅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업비트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일단은 현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플을 이렇게 눌러서 리플을 원하는 만큼 매수를 한 다음에 내 가격대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리금을 보내는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리플이라고 치면 이렇게 잡히고요. 처음에는 리플 입금 주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버튼을 눌러서 입금 주소도 먼저 생성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출금이니까 리플을 우리 구매를 하면 현금이 이제 그 원화가 리플로 바뀌어 있겠죠. 리플을 사서 이쪽으로 리플을 잡혀있는 리플을 가지고 보낼 겁니다. 출금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태그, 뭐 다른 말로 메모라고도 합니다. 네. 출금 수량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비트를 이제 가볼게요. 바이비트를 들어가면 일단 에셋,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 그 거래화면이라고 치면 에셋이란 부분이 있어요. 에셋에서 요즘에 바이비트도 이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현물 거래를 스팟이라고 합니다. 현물이 스팟입니다. 스팟 어카운트 현물 계좌가 있고, 딜리베이티브 어카운트만 또 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채굴이나 뭐 그런 거 쓰는 거고요. 스팟 아니면 딜리버리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고받을 때는 스팟 현물로 주고받겠죠. 스팟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현물에 자, 현물 어카운트 계좌가 이렇게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뜨고요. 우리는 스팟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셋을 눌러서요. 현물 계좌가 뜹니다. 현물에 이제 얼마가 들어있느냐 보면 지금 현물에는 뭐 이만큼 들어있다. 저는 거의 없죠. 다 지금 선물에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뜰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히드로 해서 그런데, 이걸 풀면은 자, 꽤 여러 가지 코인을 전송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바이비트도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코인들로 현물과 선물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코인을 입금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XRP 선물로 이거 리플을 볼 거죠. 그래서 리플을 우리는 전송할 거니까 리플에서 우리가 이제 디파짓이 있고 위드드로우가 있습니다. 디파짓이 이제 입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드드로우가 출금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입금을 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디파짓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디파짓이 뜨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타입을 정하죠. 타입의 XRP 리플 네트워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메모 꼭 넣으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메모와 태그를 꼭 넣으라, 주소 넣고 확인해라, 예스 하면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가 두 개가 나오죠. 어드레스와 메모 즉 태그가 나오는데, 둘 다 중요하니까 체크를 합니다. 어드레스를 복사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업비트 출금 주소에다가 넣어줍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메모를 또 복사해서 카피, 업비트에다가 데스티네이션 태그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이비트 주소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출금 수량을 뭐 있으면 뭐 100개 이렇게 써주고, 자, 체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금 신청을 하면 이제 카톡으로 그 인정을 절차를 거치면 전송을 하게 됩니다. 내역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내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거래소에서 이제 처리해 주는 시간이 한 몇 분 걸리고, 실제로 강한 데는 한 20초?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여기에다가 스팟 계정에다가 여기 리펄 부분에다가 잡히게 되겠죠.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잡히게 됩니다. 들어온 물량이. 그러면 이제 입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면 이제 거래는 우리가 테더로 보통 초보분들한테 권하는데 USDT로 바꾸면서 거래를 할 건데, 일단은 뭐 출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금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입금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바이비트에서 이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업비트 국내 거래소를 보내야 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바이비트에서 어떤 거래를 했든지 간에 보낼 때는 이제 XRP 우리가 리플을 쓸 거니까요. 리플로 바뀌어 있겠죠. 리플로 스폿 에이전트, 즉 현물 계좌에 리플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리플이 들어 있고, 아까는 이제 했던 거 다르게 이제는 보낼 거니까 여기 withdraw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출금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리얼에 있는 리플이고 출금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출금할 때는 이렇게 withdraw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XR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출금수를 적으라고 하죠. 그럼 뭘 적냐면 업비트에 반대로 입금 주소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리플을 눌렀을 때 입금 주소가 나올 거고, 아까는 출금이었고요. 입금 주소 나오면 여기가 없으면 처음에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 버튼을 누르면 만들면 되고, 만들어져 있을 경우는 여기 입금 주소에다가 복사 해주고, 똑같이, 자, 여기 월렛에다가, 자, 복사를 했는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직접 입력이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dd 해가지고, 주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주소가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dd 해서 주소를 만듭니다. 우리가 자, 여기다가 어드레스를 붙여놓고, 그리고 업비트에 가서 또 태그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름 뭐 업비트 리플 주소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complete 해주면 내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비트에 관한 리플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놨죠. 업비트의 리플 주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 주소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른 게 생성이 되어 있겠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제 돌아가서 똑같습니다. 바이비트는 직접 입력이 안 되고 주소를 통해서만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withdraw를 눌렀을 때 출금을 할 건데, 우리가 만들었던 자, 여기 업비트 리플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메모가 들어가지고요. 원하는 양만큼을 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출금 버튼을 누르면 업비트에 결국은 이제 또한 눌렀을 경우에 참 여기 KYC 인정하고 눌렀을 경우에 이제 그 OTP 보통 2단계 인정을 거쳐 놓으신 분들은 이제 OTP 인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그리고 누르게 되면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면 이제 전송이 됐다는 건데, 누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시 리플이 들어오고, 여기에 리플 보유량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쌓여 있겠죠. 입출금 내역 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금됐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입금 완료가 됐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업비트에서 이제 바이비트로 리플을 보내는 이 출금 방법과 바이비트에서 이제 거래를 끝난 뒤에 USDT에서 리플로 바꾼 다음에 리플을 가지고 업비트로 다시 이제 보내주는 그 입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업비트의 리플을 통해서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려면 바이비트에서 어떤 식으로 메뉴를 눌러서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이제 설명드린 게 입금으로 리플이 이 선물, 그러니까 현물 지갑으로 리플이 들어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잡혀 있겠죠. 우리가 입금을 했으면 현물 어카운트, 스폿 어카운트에 리플이 잡혀 있을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우리가 일단 선물 거래를 할 거니까 이제 USDT로 바꿔서 거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USDT 거래가 있고
인버스라고 해서 코인으로 하는 거래가 방법이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이제 USDT 거래를 뭐 하는 게 일단 먼저니까 USDT로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되면 가장 심플하게 하는 법을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XRP 현물에 이 거래를 해서 USDT로 그러니까 팔면 돼요. 트레이드 가서 자 XRP USDT 보이죠? 체크를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스포트 어카운트고 XRP고요. 여기 트레이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 XRP USDT를 누르겠습니다. 누를 거예요. 누르면 자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가진 XRP가 있고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맥스로 이렇게 잡아주면 풀로 다 팔리겠죠. 그래서 XRP를 매도하면 USDT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현물 마켓이에요. 현물 마켓. 현물 마켓에서 직접 거래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셀 누르고 간단하게 셀 그죠? 뭐 리미트 잡은 다음에 수량 100% 바로 옮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정해서 어디 팔지 정하고 그 다음에 매도 XRP 하면 풀로 다 팔아지겠죠. 그러면 USDT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USDT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뀌면 USDT가 잡힐 거고 이 USDT를 트랜스퍼를 눌러줍니다. 어떡하지? 자, 트랜스퍼를 누르면 USDT 쪽에 바뀌었겠죠? 그래서 트랜스퍼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이제 현물에서 선물 계좌로 보내겠습니다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USDT를 선택해주고 여기서 풀로 해갖고 컨펌을 눌러주면 선물 계좌로 돈이 이송이 되는 겁니다. 선물 계좌로 돈이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물 계좌에 USDT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리플을 우리가 받은 리플 자체를 그냥 바로 리플이 있으면 트랜스퍼를 해서 리플을 그냥 맥스로 보내요. 리플을 똑같이 두 번째 방법은 리플을 똑같이 스폿에서 이제 선물로 리플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럼 리플이 이제 여기 선물 지갑에 들어오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이제 XRP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냈던 XRP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르면 선물 계정에 가면 여기에 잡혀 있겠죠. XRP가 잡혀 있을 거고 그 XRP를 이제 잡힌 거를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익스체인지를 누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물에 XRP가 이제 들어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자, 그럼 여기 선물 계좌에 XRP가 들어와 있을 거고 뭘 누르냐? 익스체인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그냥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수수료는 어차피 동일할 겁니다. 0.1%인가?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 뭘 바꾸냐? XRP를 우리는 USDT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내가 가진 XRP 풀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컨버트를 하면 이 시세가 현재 시세대로 그냥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XRP에서 USDT로. 간단하죠? XRP에서 우리는 USDT로 바꿀 건데 얼마? 맥스만큼 바꾸고 뭐 여기 시세가 뜨고 컨버트 USDT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동으로. 익스체인지. 그러면 결론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 로고가 이렇게 뜨겠죠. 바꾼 내역에 따라서. 뜨면 그냥 현재 시세로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뀌면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USDT가 여기 잡혀 있겠죠. 우리가 바꾼 만큼 그 XRP가 USDT로 잡혀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USDT로 돈을 이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USDT로 이 선물 계좌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거래를 할 건데 상단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켓인데
스폿은 이제 현물 마켓, 딜리베이티브가 이제 선물 마켓이 돼요. 그럼 선물 마켓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뭘 처음엔 권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하는 USDT 무기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버스 무기한 선물, 이건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간제 선물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물이고, 차이점은 이제 이게 펀딩비라고 있는데, 펀딩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면 보시고, 얘는 펀딩비가 없는 대신에 기간 제한이 있고, 보통 두 개는 펀딩비가 있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달러로 거래하는 거고, 얘는 코인 자체로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초보분들은 일단 달러로 거래하는 거를 거래해 드리겠습니다. 코인에서 달러는 테더죠. 테더를 거래하고, 다른 알트코인도 많은데 알트코인들을 할수록 위험성이 좀 더 레버리지가 높아서 커지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선물만 하는 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추천은 비트코인 선물만 꼭 매매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BTC USDT를 누르면 됩니다. 자, 똑같이 딜리버리에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되고, 그냥 BTC USDT perpetual 그 다음에 BTC USDT 누르면 바뀌죠. 자, 그럼 이 화면이 이제 바이비트에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보이냐면, 이거는 이제 이걸 체크하면 이거는 지금 인버스에서 잡아 놓은 건데, 그게 전체 계좌에서 다 보이는 거고, 이거는 지금 그 마켓에서만 체크를 풀면 지금 마켓에서만 들어있는 그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위해서 이걸 한 건데, 설명할 때 쓸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화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USDT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USDT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누르면 뭐 얼마큼 살 수 있냐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럼 사시겠죠. 그럼 거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일단 확인을 하세요. 우리가 들어온 거는 일단 선물 쪽에 들어와서 BTC USDT로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쪽 창에. 자, 이솔레이티드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리고 이 D가 이제 배율이에요. 롱과 숏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게 크로스가 있고 이솔레이트가 있는데 교차와 격리라는 거예요. 초보분들한테는 당연히 격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교차는 뭐냐면 내 계좌 전체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 그거로 전체로 풀로 하는 거라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 나중에 추가 매수 같은 걸 해도 다 좀 먹혀버려서 초보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얘는 이제 내 계좌에 대비해서 내가 한정적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잡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배율인데 레버리지 롱과 숏 포지션의 배율을 두 개 다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데, 자, 권장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2배나 3배 정도만 하시길 제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는 5배를 넘지 않는 거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제일 권장은 2~3배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배율이 높아할수록 그 레버리지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갔을 때 청산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네, 여기 LIQ 프라이스라는 게 청산되는 가격인데, 이게 점점점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청산이 되면 내 자산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오래 꾸준히 좀 투자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너무 고배율을 쓰면 안 되고 저배율로 매매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가격을 정하고요. 가격은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정하면 되고, 그리고 오픈 롱이 있고 오픈 숏이 있어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픈 있고 숏이 있고 탭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반드시 사는 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롱도 살 수 있고 숏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청산시킬 때는 반드시 클로저를 가서 클로저를 누르면 또 이렇게 청산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산 거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클로저해서 청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픈해서 만약에 내가 롱을 샀다 그러면 클로저에서는 숏으로 청산을 해주고, 오픈해서 숏을 잡았으면 클로저에서는 롱으로 청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양방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해지도 가능하죠. 2개를 다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뭐 옵션을 잡자면, 자, 그리고 이제, 자, 리미트가 있고, 마켓이 있습니다. 예, 뭐 컨디션을 안 쓰니까 필요 없고, 조건부는. 리미트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지정가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가로 메이크로 만들든지, 내가 위를 찡해서 먹든지, 지정가로 매매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잡으면 되고요. 한마디로 여기 걸어두면 내려오다가 체결이 되는 거죠. 내가 메이크, 즉, 대기하는 거죠. 여기다 걸어두면 올라와서 시장가가 올라와야 체결이 되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리미트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급하게 사거나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마켓으로 바꿔서, 여기는 그럼 가격이 없죠. 그냥 금액만 지정해서 사면, 내가 마켓 롱을 하면 그냥 무조건 윗가격으로 이렇게 바로 사지는 거예요. 마켓 숏을 하면 무조건 아랫가격으로 사지는 겁니다. 숏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롱과 숏이 혹시 모르실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롱 포지션은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사서 롱을 잡으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이 납니다. 숏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비트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숏이에요. 숏. 이건 롱. 그러니까 샀을 때 주식처럼 똑같이 현물처럼 움직일 거면 롱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현물처럼 올라갔을 때 수익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숏은 반대로 빠지고 싶을 때 이렇게 위를 잡으면 이제 숏 포지션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숏은 내려와야 수익, 롱은 올라갈수록 수익,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처음에는 그 롱 포지션만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현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또 롱은 조금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주면 나올 기회를 좀 버티면 주기도 해요. 숏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져야 좀 많이 좀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숏은 단타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타. 짧게 먹는 거. 여기 사서 짧게 떨어지면 빨리빨리 딱 챙기고, 혹시 내가 샀는데 안 가면 빨리 손질해주고, 그런 게 가능할 때만 숏을 하시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롱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 그래서 롱과 숏에 대해 알아봤고, 롱을 다른 말로 이제 옵션 같은 데는 콜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내나 콜이라고도 하고, 숏은 풋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롱을 또 불이라고도 해요. 불이 황소인데 불이라고도 불리고, 숏은 참고로 이건 베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얘는 또 매수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매수 포지션, 얘는 매도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의미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롱과 숏이란 용어로 쓰입니다. 자, 옵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기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펀딩비라는 게 있습니다. 펀딩비라는 설명도 제가 영상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펀딩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는데, 수수료가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그 마켓으로 메이크로 사는 거하고 시장가로 사는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수수료 할인으로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이 되니까 영상 하단에 그 있는 링크로 가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나는 메이크로만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사고 팔아야 될 때가 있어서 그 마켓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사서 이렇게 메이크로 샀다가 리미트로 사고, 팔 때는 마켓으로 팔고, 그렇게 저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거 리미트로만 거래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여기 보시면 포스트온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체크를 하면 얘는 이제 시장가로 거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시정가 메이크로만 거래할 때는 요걸 체크해주면 그렇게 메이크로만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저점을 못 잡고 놓치는 경우나, 고점에서 못 팔고 다시 못 팔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거래를 할 때는 스탑로스를 걸고 포지션이 들어갔으면 청산가가 가기 전에 스탑로스를 거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자, 하단에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잡히고요. 그랬을 경우, 자, 이게 포지션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잡힌 게 내 포지션이 만약에 지금 숏을 잡으면 마이너스로 잡혀요. 이게 숏을 잡았던 뜻입니다.
롱을 잡으면 플러스로 적히고요. 그 색깔도 아마 다를 거예요. 녹색인가? 하여튼 이건 숏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배 숏이라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청산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청산가가 뜨는 거예요. 이게 청산되는 가격이 뜹니다. 내가 만약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러면 내가 롱을 잡았으면 그 청산가에 될 정도로 떨어지면 청산이 되는 거고, 강제 청산. 숏을 잡았으면 거기 도달을 해버리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청산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사고 나면 이제 이쪽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뜨는 거고, 수익률이 뜨고, 스탑 리밋을 걸어서 반드시 청산 직전에 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거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스탑 로스를 반드시 선물 매매 시에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선물 매매는 시세가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율을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조절해서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시에 혹은 자리를 비울 때 예상치 못한 강제 청산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스탑로스를 걸어놓지 않고 내가 직접 청산이 아니고 그래서에 의한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죠.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면, 강제 청산 시 내가 베팅한 금액의 5%만큼 그래수가 수수료 명목으로 더 떼어가게 됩니다. 이 5%가 가벼워 보이지만,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쓸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제 배율에 곱한 이제 5%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게 되고, 고배율일수록 이렇게 강제 청산을 당하면 이제 금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가, 이제 거의 금액이 다 잃는 이유가 이런 어떻게 하면 5%의 수수료를 더 가져가는 이 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매매 시에는, 아니면 다른 코인 선물 매매 시라고 해도 스탑로스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이비트에서 스탑로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리플 무기한 선물 이제 계약에 대해서 일단 한 주를 한 개를 사봤습니다. 단가가 표시가 되죠. 여기가 단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를 건다면은, 지금 제가 배율은 이쪽에 보면 3배를 잡아놨습니다. 3배일 경우의 얘기고, RIQ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진콜 가격입니다. 이게 마진콜 가격이고, 이 가격이 만약에 가게 되면 강제로 이제 스탑로스를 강제로 청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탑로스를 걸리면 여기에 이제 TPSL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ad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진입한 가격은 0.8316이고 마진콜 가격은 0.5628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탑로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죠. 스탑로스 USDT가 표시가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마진콜을 당하는 가격에서 이제 살짝 조금 위에다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롱을 잡았기 때문에 살짝 위에다 걸면 되고요. 만약에 숏을 잡았을 경우에는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살짝 아래다 걸면 되죠. 저는 보통 한 30포인트 정도 위에다가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628이니까 5658 정도 되겠죠. 이렇게 걸면, 자, 이렇게 스탑로스가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마진콜 가격이 5628인데 제가 설정한 가격은 5658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만약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탑로스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편한 기능으로 이렇게 스탑로스 기능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내가 이렇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스탑로스 기능 가격을 항상 마진콜 가격보다 더 안쪽으로 잡아 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건 당연히 이 위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다가 스탑로스를 당하더라도 실제로 청산됐을 때 내 베팅 금액의 5% 이상 더 떼이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청산당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인데, 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실제로 5%를 더 떼간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롱이든 숏이든 활용할 때 이 스탑로스를 꼭 매매할 때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테이크 프로핏이라는 게 있는데 TP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득을 이제 실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내가 일정 목표 이상 올라갔을 때 얼마를 뭐 판다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8343달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0.9달러까지 가면 나는 50%를 팔겠다. 이렇게 미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9706이 도달했을 때는 50%를 내가 차익 실현을 한다는 개념이 됩니다. TP 사용은 이제 원하는 분들이 원할 때만 사용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지션이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게 지금 거래소의 현재 가격인데 여기 보면 깃발이 있죠. 노란색 깃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거래소들의 평균치의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장이 아니고 다른 거래소를 평균치한 시장의 가격인데, 실제로 청산은 왜냐하면 거래소 자체가 혼자 이렇게 변동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청산 당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산가의 이 청산 가격은 여기 공용, 그러니까 전체 거래소의 평균가의 기반으로 내 청산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거래소 가격이 아니고 그걸 참고한 데 쓰는 거예요. 여기가 내 청산가가 와야지 실제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면 되고요. 뭐 거래할 때 이제 기본 세팅은 이제 차트 설정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5분봉, 보통 15분봉, 1분, 1시간, 4시간, 뭐 1봉 이렇게 보면서 거래를 하는데, 뭐 보조지표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나 뭐 RSI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골라서 필요한 거, 이동평선도 넣을 수 있고요. 이게 RSI고요. 이게 볼벤이고 이게 RSI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원하는 만큼 세팅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진 경우에는 이제 뭐 인버스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딱 권하는 거는 웬만하면 알트로는 USDT로는 모든 이게 거래가 다 가능하거든요. 이 종목을 이렇게 하면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USDT 거래를 이렇게 무기한 USDT를 고르면 이런 식으로 다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알트를 매매할수록 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저는 정말로 자신이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USDT만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누르면 내가 거래했던 히스토리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좀 누르면 거래했던 내역들 볼 수 있고, 아직 체결이 안 된 것들도 나중에 여기 액티브 되어 있는 쪽은 뭐냐면 내가 주문 넣었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됐던 건 여기에 뜹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도 그 아까처럼 똑같이 익스체인지 같은 걸 써서 여기 보시면 코인을 그냥 바로 현재 시세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USDT를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XRP로 바꿀 수도 있고, 뭐 XRP를 EOS를 가지고 있는 걸 바로 USDT로 바꾸고,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익스체인지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문 최신 버전에 대한 바이비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린 대로 그 할인 링크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 매매, 선물 매매는 어쨌든 간에 그 리스크가 있는 레버리지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를 크게 쓰면 사실상 도박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금방 돈 날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가 100만원이 만약에 내가 넘는 금액일 때는 반드시 5배 이상 쓰지 마시고, 권하는 거는 3배나 2배 정도로만 꼭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리기 바랍니다. 뭐 잘만 하면 이건 소액으로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선물이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롱 포지션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숏은 정말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분들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비트코인 거래소 영문 최신 버전 거래 방법과 입출금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